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오랜만에 원격 수업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선생님이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지금 학교에 자가격리하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백신을 맞아가지고 수업에 못 들은 학생들이 좀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위한 보충 수업 영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수업 시간에 이 부분을 배웠던 친구들도 다시 복습 차원에서 다시 들으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배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이전에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우리가 복습을 하면서 흐름을 한번 잡아볼게요. 자, 우리가 어떤 걸 배웠었냐면 수능 특강 12강으로 되돌아가서 12강에서는 러일 전쟁을 시작하면서 우리나라가 식민지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배웠어요. 먼저 한일 의정서부터 해서 제1차 한일협약, 을사늑약도 있었고, 그리고 한국 병합조약까지 우리나라가 식민지가 되는 과정을 배웠습니다. 그럼 13강에서는 우리나라가 개항기 때부터 식민지가 되기까지 사회, 경제, 문화적인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배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식민지가 됐어요. 그리고 14강에서는 무엇을 배웠냐면은 식민지가 된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어떠한 통치를 받았는지 배웠습니다. 1910년대에 무단 통치, 1920년대에 민족 분열 통치, 문화 통치라고도 하죠. 1930, 40년대에는 민족 말살 통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지금부터 우리가 배울 내용은 우리가 식민지 조선 1910년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우리가 어떻게 맞서 싸웠는지, 어떻게 저항했는지, 어떻게 독립운동했는지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걸 줄여서 저항사라고도 하고요, 독립운동사라고도 합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할까요? 그리고 우리가 배울 부분에 특징이 있다면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일단은 기억해야 될 내용이 정말 많아요. 특히 단체가 정말 많은데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꼼꼼하게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자, 선생님이 세 가지 단체에 대해서 판서를 했습니다. 대한국민회, 대한국민의회, 대한인국민회, 이렇게 세 가지 단체에 대해서 판서를 했는데 이름이 거의 비슷해서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세 단체는 지역도 다르고 만든 시기도 다른, 엄연히 다른 단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생님이 예시를 하나 들었지만 이렇게 정말 헷갈릴 수 있다는 점 이해하고 명확하고 꼼꼼하게 공부해야 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요, 식민지가 되고 나서부터 저항을 했던 것은 아니에요. 식민지가 되기 전에도 국권이 피탈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나름대로 저항을 했습니다. 12강에서 같이 배웠었습니다. 먼저 식민지가 되기 전에 어떤 방식으로 저항을 했는지 두 가지 흐름이 있었습니다. 먼저 첫째는요, 애국개몽운동을 했습니다. 자, 팀이 수업하는데 자꾸 NG를 내서 두 명의 학생한테 좀 도움을 구해서 지금 앉혀놓고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질문을 하면서 수업하겠습니다. 자, 종영아, 애국개몽운동 우리가 배웠었는데 단체가 네 가지가 있었어. 어떤 단체가 있었지? 보안회, 헌정연구회, 대한자강회, 신민회, 이렇게 네 가지 단체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이제 나름대로 저항을 했는데 결국 마지막 이제 신민회가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산이 되죠? 신민회가 해산된 사건이 무엇이었지, 얘들아? 배고인 사건으로 신민회가 해산이 됩니다. 애국개몽은 마지막에 신민회는요, 배고인 사건으로 해산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애국개몽운동으로 저항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흐름으로 의병이 규합해가지고 맞서 싸우는 의병투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의병투쟁으로 세 가지 의병에 대해서 배웠어.
어떤 것들이 있었지? 을미의병,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리의병. 정미의병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같이 배웠었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전에 배웠던 내용을 왜 얘기를 하냐면 애국개몽운동, 의병투쟁. 의병투쟁은 남한 대토벌에 의해서 결국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의병들을 이제 일제가 몰아내게 되는데 애국개몽운동도 그렇고 의병투쟁도 그렇고 실패로 끝났지만 남아있는 잔여 세력들이 있을 겁니다. 그 세력들이 어떤 세력은 우리나라에 남아가지고 독립운동을 하기도 했고요. 어떤 세력은 우리나라 밖으로 국외로 넘어가서 독립운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먼저 다른 색깔 볼까? 이렇게 국외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국내로 가서 활동을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식민지가 된 우리나라가 어떻게 1910년대에는 어떻게 저항을 했는지 국내, 국외 민족운동 단체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자, 먼저 국내부터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될 단체는요, 전라도 지역에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바로 선생님 판서를 해놨는데 독립의군부입니다. 독립의군부. 독립의군부는 임병찬이라는 분이 만들었습니다. 임병찬. 자, 임병찬이라는 사람이 고종, 이전에 왕이었죠. 고종의 밀지를 받아가지고 만드는 단체가 바로 독립의군부입니다. 다시. 독립의군부는 임병찬이 고종의 밀지를 받아서 만든 단체가 바로 독립의군부다. 독립의군부.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독립의군부가 지향했던 정부의 형태가 있습니다. 독립의군부는요, 임명찬이 누구의 밀지를 받았다고 했지? 종영아? 방금 설명했지? 고종의 밀지를 받았다고 했잖아. 밀지라고 하면은 은밀하게 받은 편지라고 생각하면 돼. 은밀하게 고종의 이제 명령을 받아서 만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해방이 된 다음에 다시 왕정으로, 고종이 이제 왕이 되는 왕정으로 되돌아갈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거를 어려운 말로 복벽주의라고 합니다. 복벽주의. 복벽주의. 자, 그리고요, 독립의군부는 어떤 활동을 했냐면 우리가 1910년 나라를 잃은 식민지가 된 다음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와서 설치한 큰 기관이 하나 있었지. 그 기관 이름이 뭐지, 지민아? 1910년 일제강점기가 되고 일본이 우리나라에 설립한 큰 기관, 조선 총독부. 조선 총독부가 있었지. 자, 독립의군부는 조선 총독에게 국권 강환 요구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물론 계획을 하지 이거를 시행하려다가 적발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본 단체는요, 독립의군부예요. 독립의군부는요, 임병찬이라는 사람이 고종의 밀지를 받아서 만든 단체이다. 자, 독립의군부는 그리고 왕정을 지향하는 북벽주의의 형태를 떴다. 그리고 조선 총독부에 조선 총독에게 국권 반환 요구서를 제출하려다가 실패로 끝났다. 자, 국권 반환 요구서는 말이 어려운데 우리나라의 권한을 다시 돌려받는다, 반환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가 다음으로 볼 단체는요, 바로 대구로 갑시다. 대구. 자, 대구에서 대한광복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대한광복회. 대한광복회는요, 판서가 보이려나? 종이가 보이니? 보여? 박상진이라는 사람이 만들게 돼요. 자, 박상진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청산리 대첩을 이끌었던 장군이 누구죠? 김자진 장군도 같이 만들어요. 박상진, 김자진이 함께 만들었던 단체의 대한광복회다. 자, 대한광복회는요, 어떤 단체냐면요, 일단 독립의군부처럼 지향했던 정부 형태가 있는데,
우리 신민회 기억해요? 신민회? 자, 지민아, 신민회가 지향했던 정보 형태가 무엇이었지? 시험 끝나니까 다 까먹었어요. 공화정을 지향했습니다. 자, 신민회가 공화정을 지향했듯이 대한광복회도 공화정을 지향합니다. 공화정. 자, 그리고요, 대한광복회의 특징이 있다면은, 대한광복회는요, 만주에 사관학교를 만들려고 했어. 군사들을 많이 양성하려고 했던 단체였거든? 그래서 대한광복회 특징이 뭐냐면은, 군대식 조직이라는 게 그 특징이에요. 군대식 조직. 자, 대한광복회의 목표가 있었다면 무엇이 있었냐면, 일단 대한광복회는요, 친일파를 처단하려고 했어요. 친일파 중에서도 돈이 많은 친일 부호를 처단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만주에 사관학교를 설치하려고 했어요. 만주에 사관학교를 만들려고 했다. 오케이, 우리 지금까지 독립의군부, 대한광복회 같이 봤습니다. 그리고 국내의 민족운동단체로 우리 하나만 더 기억하자. 자, 평양으로 갈까요? 평양. 자, 평양에 송죽회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송죽회의 특징은 뭐냐면은 여성들이 필두로 해서 만든 단체라는 게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여성들이 중심으로 만든 단체다. 인물로는요, 김경희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김경희. 또 황애써 이런 사람들도 같이 주도를 해서 만든 단체입니다. 평양에 있었던 송죽회가 있었다. 자, 우리 지금까지 국내의 민족운동단체 3가지 같이 봤습니다. 독립의군부, 대한광복회, 송죽회, 꼼꼼하고 명확하게 기억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그렇다면 지금까지 국내의 민족운동에 대해서 같이 봤습니다. 그렇다면 1910년대 국외로 넘어갑시다. 국외. 자, 우리나라 밖에서는요, 어떤 민족운동이 있었을까요? 선생님이 이걸 설명하기 전에 선생님이 질문을 하나 할게요. 자, 만주가 이 지도를 통해서 만주가 어느 영역인지 혹시 표시를 할 수 있을까요? 만주? 자, 종영이가 한번 나와서 만주의 영역을 한번 표시해보자. 만주가 어딜까요? 네, 잘 표현했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만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만주의 영역이 종영이가 거의 근접하게 표현을 했어요. 만주는 여기 요동반도를 포함해서 이렇게가 만주입니다. 만주. 자, 만주는요, 어느 나라 땅일까요? 이 당시에. 만주. 어느 나라 땅일 것 같아? 틀려도 돼. 중국. 맞습니다. 중국 땅이야, 중국. 중국 땅.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전에도 배웠지만 간도 협약 배웠었잖아. 그리고 독도할 때 간도도 같이 배웠었지. 자, 간도의 지역은 또 어디일까? 간도. 자, 선생님 간도가 어딘지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간도는 이렇게가 간도입니다. 자, 이 두 군데가 있는데 먼저 왼쪽에 있는 곳은요, 서간도라고 합니다. 서간도. 글씨가 보일라나? 보이겠지? 오른쪽에 있는 지역은요, 북간도라고 합니다. 북간도. 자, 서간도, 북간도 둘 다 만주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서간도를 남만주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북간도를 동만주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자, 우리가 신민회 배웠을 때, 신민회 이제 이론들이 남만주 삼원보에 가서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려고 했다. 우리가 이전에 배운 적이 있어. 그 지역이 바로 서간도 지역이야. 남만주 같은 의미니까. 자, 그렇다면 만주의 오른편, 여기 비어있는 지역 있죠? 비어있는 지역. 이 지역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연해주라고 합니다. 연해주. 좀 지워볼까?
자, 여기 있는 지역을 연해주라고 합니다. 연해주. 연해주. 자, 선생님이 지금까지 만주, 간도, 연해주를 지역을 구분을 했어요. 왜 선생님이 구분을 했냐면, 뭐 알고 있으면 좋겠지만, 서간도, 북간도, 연해주 지역에서 우리가 민족운동을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이에요. 먼저 우리 서간도 지역으로 한번 가볼게요. 서간도. 자, 서간도 지역의 민족운동은요, 우리가 자세하게 배우진 않았지만 이전에 배운 적이 있습니다. 신민회 할 때 신민회가 남만주 삼원보에 가서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려고 했다. 신흥 강습소를 만들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서간도로 가겠습니다. 서간도에 있었던 민족운동 단체, 먼저 경학사라는 단체를 기억하도록 할게요. 경학사. 뭔가 있네. 경학사. 그 다음으로 경학사가 부민단이라는 단체로 변하게 됩니다. 부민단. 기억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민단이 한족회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한족회. 자, 그리고 서간도 지역에는요, 저기 신민회를 필두로 해가지고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려고 했거든. 그리고 사관학교를 만들려고 했어. 독립운동가를 만드는 학교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 학교를 신흥 강습소라고 합니다. 신흥 강습소. 그리고 이 신흥 강습소가 1919년이 되면요, 이 한족회 사람들을 필두로 해서 신흥 무관학교로 이름을 쓰게 돼요. 무관학교. 자, 여기서 신흥 강습소, 신흥 무관학교 출신인 독립운동가들이 모여가지고 군대를 또 만들게 돼요. 군대. 서간도에 있었던 군대의 명칭을 우리가 서로군정서라고 합니다. 서로군정서. 자, 다시 복수 한번 하자. 서간도에 있었던 민족운동 단체로 우리가 경학사, 부민단, 한족회를 선생님이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독립운동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신흥 강습소,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신흥 무관학교가 된다. 그리고 군대로 군대가 있었는데 군대 명칭이 서로군정서이다. 서로군정서. 자, 선생님이 인물을 하나 소개할게요. 서간도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인물을 한 명 소개를 하자면 이회영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회영이 누구냐면 신민회의 일원이었어. 신민회의 일원이었고 이 인물의 특징이 있다면 어마어마한 자산가였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600억 정도의 자산가였다고 합니다. 600억. 자, 이 사람이 자신의 전 재산을 바쳐서 형제가 6명이었거든? 이씨 6형제가 만주로 넘어가가지고 여기 남만주 삼원보 지역에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겠다고 600억이라는, 지금의 600억이라는 돈을 다 쓴 거예요. 자, 다 쓰는데 3년 정도밖에 시간이 안 걸렸다고 해요. 그거를 다 쓴 다음에는 강냉이죽을 먹으면서 이제 생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많은 돈을 쓰면서 독립운동을 하려고 했던 이회영이라는 인물을 기억합시다. 이회영. 자, 다음으로 북간도 지역으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서간도 지역 했었지? 북간도 지역으로 넘어갈게요. 자, 북간도 지역에서의 민족운동 단체로는요, 기억하자. 준광단이라 있습니다. 준광단. 준광단에는요, 대표적인 인물로 이상설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상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이상설. 뭔가 익숙한데? 헤이그 특사 중에 한 명이었죠? 이준, 이위종, 이상설. 자, 이상설은 북간도에서 이렇게 활동을 했었다. 자, 그리고 북간도에는요, 학교들이 있었어요. 학교. 자, 먼저 이상설이 만든 학교인 서전서숙이라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서전서숙. 그리고 김야견이라는 사람이 설립한 명동학교가 있었어요. 명동학교.
선생님 지금 서울에 있는 명동인가요? 아닙니다. 북간도 지역에 있었던 학교 이름이 명동학교입니다. 자, 그리고 북간도 지역에도요, 군대가 있었어요. 군대. 자, 서간도 지역에 서로군정서라는 군대가 있었고, 북간도 지역에는 무슨 이름입니까? 한번 유추해보자. 서로군정서. 북로군정서라고 있었어요. 북로군정서. 북로군정서. 자, 북로군정서에는요, 여기에서는 이제 김좌진 장군이 여기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도 중요한데, 북로군정서도 있었고, 홍범도 장군도 여기에는 북로군정서는 아니지만, 대한독립군이라는 군대를 만들어서 활동도 했어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서간도 지역하고 북간도 지역의 민족운동 단체를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얼마나 했지? 21분? 자, 다음으로 우리 연해주 지역으로 한번 가봅시다. 연해주 지역. 자, 연해주 지역에서는요, 한 이쯤 도시가 하나 있는데, 블라디보스톡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블라디보스토크. 자,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건너가서, 마을을 하나 형성하는데, 그 마을을 신안촌이라고 표현합니다. 신안촌. 자, 우리 연해주의 민족운동단체 같이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공간이 없는데, 지울까? 지우자. 자, 연해주로 갑시다. 자, 연해주에 있었던 민족운동 단체로는요, 먼저 첫째, 번업회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번업회. 그리고 성명회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성명회. 연해주에는 권업회와 성명회라는 단체가 있었다. 그리고 연해주 지역, 우리 만주 지역에 이제 민족운동 지도자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우리 하나로 응집될 필요가 있어. 라고 해서 1914년에 대한 광복군 정부라는 걸 쓸게요. 대한 광복군 정부. 대한광복군 정부를 수립했던 인물 중에 한 명도 이상설이 들어갑니다. 이상설. 여기에도 이상설이 여기에도 개입을 합니다. 이상설이라는 인물은 헤이그 특사로도 활동을 하고요. 북한대에서도 활동하고 연해주에서도 활동했네. 그리고 더 놀라운 점. 이상설은요, 여기 있는 상하이에서도 활동을 합니다. 홍길동도 아니고 여기저기에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많이 노력했던 인물이죠. 꼭 기억하자. 자, 그리고 이제 1919년 3.1운동 이후에 이제 우리가 하나의 이제 구심점을 마련할 이유로 대한국민의회를 설치하게 됩니다. 대한국민의회. 다 중요한데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대한국민의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국민의회. 왜냐면 우리가 다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인데 3.1운동 때 3.1운동 이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는데 그 임시정부가 수립될 때 대한국민의회하고 또 두 가지 임시정부가 합쳐져 가지고 만들어진 거거든.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하나의 단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다음으로 북에 우리 서간도, 북간도, 연해주까지 같이 봤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볼 지역은 우리 아까 선생님이 좀 전에 상하이 언급했는데 우리 상하이로 갑시다. 상하이도 정말 많은 단체가 있었지만 우리 상하이는 한 곳만 기억하도록 하자. 때는 1918년입니다. 1918년 신한청년당이 만들어집니다. 신한청년 대표적으로 어떤 인물이 있었냐면 신규식이라는 인물도 있었고요. 이상설도 여기 개입합니다. 이상설. 그리고 김규식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하지? 동영아? 자, 신한청년당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이 외교적인 활동을 열심히 해요. 외교 활동.
어떤 외교 활동을 하냐면 여기 있는 김규식이라는 사람을 전 세계 강국들이 모여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 세계 강국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가 파리 강화회의라고 하거든. 거기에 김규식을 외교관으로 파견해서 우리나라가 식민지 상태의 부당한 상황임을 전 세계에 알리려고 노력했어. 자, 우리 상하이 지역에서 신한청년단 꼭 기억합시다. 신한청년단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같이 해도 괜찮습니다. 자, 우리 정말 많은 단체를 배웠는데 우리 한 곳만 더 가자. 한 곳만. 어디로 가냐면 우리 태평양을 건너볼까? 태평양을 건너서 저기 미국이 있는 미주 지역으로 한번 가볼게요. 미주 지역. 자, 미주 지역으로 가겠습니다. 미주 지역에는요, 첫째 어떤 단체가 있었냐면 대한인 국민회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대한국민의회, 대한인국민회 이름이 헷갈리죠? 네, 구분해서 기억하도록 할게요. 대한인국민회가 어떻게 만들어진 단체냐면 우리 제1차 한일협약 때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은 고문 정치, 일본에서 고문을 초빙해서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외교 고문하고 재정 고문이 들어옵니다. 외교 고문 누구? 스티븐스, 맞아요. 그리고 재정 고문은 네가타라는 사람이 고문으로 들어와요. 근데 이 스티븐스라는 사람이 전 세계로 가서 여기 이곳저곳 간 다음에 우리나라가 식민지가 될 만한 나라다. 조선은 미개하기 때문에 일본이 문명화를 시켜줘야 된다. 이런 말을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분노했지. 그래서 미국에서 장인한 전명훈이라는 사람이 스티븐스를 암살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우리 이전에 배웠었지? 근데 스티븐스를 암살한 다음에 장인한 전명훈은 처벌을 받겠지요. 미국에서. 근데 그 사건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낀 미국에 살고 있던 우리 한인들이 모여가지고 단체를 만드는 거야. 저기 서럽잖아. 가족들을 두고 미국에서 적을 차단하고 처벌을 받는 그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서 한인들이 모여서 단체를 만드는 거야. 그 단체가 점점 변화되면서 대한인 국민회가 형성이 됩니다. 대한인 국민회. 대표적인 인물로는요, 이승만이 있어요. 이승만. 자, 그리고 둘째, 하와이에도 민족운동단체가 있었어요. 하와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와이야. 하와이에 대조선 국민군단 이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이 단체는요, 박용만이라는 사람이 주도를 해서 만든 단체입니다. 여기서 이제 군사훈련도 시키면서 독립운동을 준비를 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교과서에 스무 특강이 나오진 않지만 하나만 더 알려줄게. 우리 신민의 대성학교 설립한 인물이 누구죠? 신민의 대성학교, 평양에. 도산? 안창호. 그 안창호 선생님도 여기 미국에서 활동을 했었거든? 안창호도 홍사단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합니다. 홍사단. 심화적인 내용이니까 그냥 안창호 선생님도 활동했었구나 라는 정도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 하면은 다 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수능 특강 보면서 복습하고 수업 마치겠습니다. 자, 112페이지 볼게요. 112페이지. 1910년대 국내외 민족운동 같이 보자. 먼저 국내의 민족운동 같이 볼게요. 동그라미 1번 의병투쟁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국권피탈, 그러니까 러일 전쟁 끝나고 한일의정서부터 한국병합조약까지 그 흐름을 국권피탈 과정이라고 하거든. 국권피탈 이후에 의병투쟁이 침체되었다. 자, 그리고 일제 탄압을 피해서 국외로 이동하였다. 자, 우리가 그것도 기억해야겠지. 국권피탈 이후 침체 대표적인 사건이 남한 대토벌이라는 사건이 있었어. 남한 대토벌. 자, 계속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하나
생략을 했는데 1910년대 국내에서는 특히 무슨 통치였어? 1910년대가? 무단 통치였잖아. 감시가 되게 엄격하고 되게 이제 살벌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대한항복회 그리고 여기 지었네. 독립의군부, 대한항복회, 송축회 이런 단체들이 몰래 비밀 결사 형태로 활동했다는 게 특징이거든. 자, 같이 한번 보자. 비밀 결사 단체 이거 자체가 특징이 되는 거야. 자, 세 가지 단체 기억합시다. 먼저 독립의군부 같이 보자. 임병찬 동그라미. 임병찬. 자, 임병찬 등이 고종의 밀명을 받아서 몰래 명령을 받아 만들었다. 의변 정책을 계획을 했다. 그리고 일제에 국권 반환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을 했다. 물론 적발되어서 실패로 끝난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어려운 단어 복벽주의를 기억하자. 복벽주의. 복벽주의가 뭐라고 했지? 다시 왕정으로 돌아가자. 복벽주의. 오케이. 자, 그 다음으로 대한광복회 보겠습니다. 대한광복회. 박상진 동그라미. 박상진 등이 군대식 조직으로 결성됐다. 군대식 조직이었다. 자, 친일파 처단 그리고 독립전쟁을 계획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친일파, 친일부호로부터 돈을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들을 처단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만주에 무관학교를 설립하려고 했다. 이건 꼭 기억합시다. 자, 군자금을 모금하고 만주에 무관학교를 만들려고 했다. 자, 그리고 대한광복회가 지향했던 정부 형태 공화정 동그라미 시작. 공화정. 자, 기타 평양에서 무엇이 조직되었다? 송축회. 송축회는 여성들이 중심으로 만든 단체라고 얘기했지? 그리고 송축회가 또 특징이 뭐냐면 또 이거 송축회가 인상 깊은 점이 독립운동가들 있잖아. 독립운동 활동하다가 여기 감옥 가고 투옥되는 경우가 많잖아. 그러면은 남아있는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가족들을 보살펴주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국내 민족운동 세 가지 단체 배웠고 국외로 넘어가 보자. 자, 수능특강에는 북간도가 먼저 나온다. 북간도 한번 보자. 북간도. 자, 북간도 지역의 왕칭, 룽징 지형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는데 먼저 중광단 체크하자. 중광단. 그리고 지도를 한번 볼까? 지도. 룽징 지역에 명동학교가 있었다. 명동학교. 김약연이라는 사람이 설립합니다. 김약연. 적어줄까? 김약연.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이상설이 또 학교를 맡으립했다 그랬지? 서전서숙도 기억하자. 서전서숙. 자, 그 다음으로 서간도 지역으로 넘어가 보자. 하나 빼먹었네. 자, 북간도 지역에 있었던 군대 명칭 북로군정서도 같이 기억하자. 북로군정서. 자, 그 다음으로 서간도 지역으로 넘어갈게요. 서간도. 자, 남만주 삼원부가 중심이었고 경학사 체크. 경학사. 이 경학사가 시간이 지나서 지도에도 정확하게 나오네요. 부민단이 되고 화살표를 치면 더 잘 이해가 되겠지? 경학사가 부민단이 되고 부민단이 한족회가 된다. 한족회. 자, 그리고요, 서간도 지역에서는요, 신민회 회원들이 신흥 강습소를 설립하고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신흥 무관학교가 된다. 같이 체크. 자, 그리고 서간도 지역에 있었던 군대 서로군정서가 있었다. 서로군정서. 자, 다음으로 우리 연해주로 갑시다. 연해주 지역으로 갈게요. 자, 블라디보스토크에 신안촌이 형성되었는데 성명회와 건업회가 있었다. 성명회, 건업회. 그리고 이후에 대한광복군 정부가 설립되었다. 여기에도 이상설이 여기에 또 개입된다 그랬지? 그 다음에 대한국민의회 같이 기억하도록 할게요. 대한국민의회.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상하이로 갑시다. 상하이는 선생님이 정말 많은 단체가 있었지만 하나만 기억하자 그랬지? 어떤 단체? 신한청년단, 신한청년당 둘 다 됩니다. 이 단체에도 이상설이 또 개입을 한다 그랬지. 신규식, 그리고 김규식 이런 사람들도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는요 특징이 외교 활동을 많이 하려고 했다고 했어. 외교 활동. 김규식이라는 사람을 파리강화 회의에 파견하는
또 그런 외교 활동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미주 지역으로 가보자. 미주 지역으로. 자, 두 가지 단체를 배웠는데, 먼저 첫째, 대한인 국민회가 있었어요. 대한인 국민회. 이승만을 필두로 했던 단체입니다. 자, 대한인 국민회도요, 외교 활동을 많이 했어. 그리고 설립된 계기도 선생님이 알려줬지. 장인한 전명훈의 스티븐스 안체 사건을 계기로 했다고. 자, 그리고 수능 특강 보면은 미주 지역 최대 규모의 독립운동 단체로 성장했다. 이것도 같이 기억할게요. 수능 특강에는 없지만 아마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 할 때 선생님이 수업할 건데, 이승만이 1919년 2월 달에 우리나라를 대신 통치해달라고 국제연맹에다가 위임통치청원이라는 걸 제출하기도 해. 그건 나중에 가서 다시 수업할게요. 자, 대조선 국민군단 봅시다. 박용만, 동그라미 박용만. 박용만이 어디에서? 하와이에서 결성했다. 여기서 군사훈련을 하였다. 자, 얘들아, 오늘 우리 진짜 많은 단체를 했다. 그치? 한 10가지가 넘는 것 같아. 정말 단체를 많이 배웠는데, 우리 복습하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기억을 하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수업 마치기 전에 팁 하나만 주자면, 대한국민의회, 대한인국민회회 헷갈리잖아? 대한국민회회는 우리 연해주에서 설립했던 거지? 그 다음에 대한인국민회는 미주지역에서 만들어진 단체잖아? 대한국민회는 이렇게 띄어쓰기를 해서 대한국민의회, 연해주 이렇게 블록을 나누면 세 블록이잖아? 연해주. 자, 그리고 대한인국민회는 블록을 나누면은 두 개의 블록이잖아. 미주 이렇게.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